네, 안녕하세요. 감정평가사가 되지 않은 평가사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요, 1차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평가사님, 네. 1차 공부할 때 주요 팁 2가지를 좀 전해주시고 싶다고요. 네. 첫 번째는 버릴 거는 그냥 확실히 버리고 공부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두 번째는 서브노트를 저는 많이 활용을 했거든요. 만약에 자신이 좀 공부하는 스타일이 이제 쓰면서 공부하는 거 좋아하신다고 하면은 서브노트를 만들어서 그걸 좀 잘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각각에 대한 얘기 좀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버릴 건 버려라 라고 하셨잖아요. 일단 회계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. 회계는 뭐뭐 버리셨나요? 기본 강의는 다 들었어요. 근데 기본 강의를 재무회계랑 원가회계 다 들으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. 제가 생각하기에 좀 어려웠던 부분을 그냥 40%를 아예 다 X를 쳤어요, 책에다가. 재무도 40% 버리고 원가도 40% 버렸어요? 네, 원래는 원가회계만 버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저번에 시험 보니까 원가회계가 좀 쉽게 나오고 재무는 엄청 어렵게 나온 애가 있었어요. 그래서 그거는 조금 불안정한 전략인 것 같다 싶어가지고 원가랑 재무를 그냥 각각 40%씩 제가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을 X 쳤어요.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? 회계는 쉬운 문제를 다 맞춰야 된다. 그래서 어느 단원에서 쉽게 나올지 모르니 어느 단원이라도 쉬운 문제들은 다 챙겨가라.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뭐 예를 들어서 버렸던 부분이 그런 것들이거든요. FV PL 모형, FV OCI 모형 이 변경하는 거 있거든요. 그 변경해서 회계 처리를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그 자체가 어려운 건데 이게 쉬운 문제가 될 수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X 치는 게 맞지 않을까요? 라고 생각을 합니다. 원래 어려운 거는 그냥 쉽게 나와도 어렵다. 중요한 건 그래서 몇 점 받았냐죠. 2번 1차 보셨는데 각각 몇 점 나오셨나요? 한 번은 이제 62.5 나왔고요. 한 번은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. 62.5 정도. 재무랑 원가를 40%씩 버리면 그럼 남은 건 거의 다 맞췄다라는 거예요? 남은 건 거의 다 맞췄는데 사실 출제 비중이 다 다르잖아요. 단원별로. 유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무조건 많이 나오는 파트거든요. 그런 파트를 좀 많이 가져가다 보니까 60점 넘게 득점할 수 있게 구성이 돼가지고 사실상 그러니까 단원으로 40%를 버렸지만 실제 유형으로 따지면 40% 버린 게 아니네요. 그렇죠. 알겠습니다. 근데 이렇게 40%씩 버리면 나머지 내가 아는 준비한 단원은 문제를 다 맞춰야 될 것 같은 압박감이 들 것 같거든요. 예를 들어 유형자산에서도 막 2분 넘게 가는 문제가 나왔어.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? 일단은 기본 강의를 다 들었었잖아요. 그러니까 버려야 될 부분을 확실히 이제 머릿속에 알고 있기 때문에 시험지를 펴서 딱 문제를 보면은 X를 쳐야 될 부분이 바로 보여요. 그런데 그거를 아끼면 사실 여기다 다 쏟을 수가 있잖아요. 2분이면 사실 널널한 시간이거든요, 저한테는. 그렇기 때문에 2분 정도 만약에 쓰고 안 되면은 그냥 넘어갔어요, 저는. 그리고 또 모르는 건 어차피 나중에 모아서 한 번으로 이렇게 한 번으로 찍게 되잖아요. 꽤 맞잖아요? 그렇죠. 그래서 크게 시간 같은 경우에는 뭐 오래 걸려도 저는 부담이 없었던 것 같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 다음에 경제는 뭐뭐 버리셨어요? 경제는 이제 미시, 거시, 그리고 국제 경제 뭐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국제 경제는 제가 이름도 잘 기억 못한 게 그냥 아예 싹 다 버렸습니다. 미시 같은 경우에는 현시선호 이론이랑 파레토 이론 둘 다 A급, B급이긴 한데 최근에 좀 기출이 어렵게 나오는 추세거든요. 그래서 그거 버렸고요. 거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버린 것보다 한 개 더 적어요. 몇 퍼센트 정도 버린 느낌이에요? 한 70% 정도는 버렸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면은 거시에서 반대로 공부 한 30%는 어딘가요? 그 맨 처음에 나오는 GDP 관련해서 물가지수 관련해서 좀 했고 그 다음에 2장에 나오는 국민경제순환 모형 했고요. ISLM 모형 그리고 인플레이션 이렇게 4개 파트 하고 나머지는 그냥 다 아예 싹 다 버렸습니다. 좋습니다. 혹시 아까 회계는 버리는 부분이라도 일단 강의는 한번 들었다고 하셨는데 네. 경제도 강의는 일단 한번 듣긴 하셨나요? 경제는 들었었는데 사실 이해는 잘 안 되더라고요. 물론 듣긴 들었지만 버렸다. X 쳤습니다, 책에다가. 알겠습니다. 네. 중요한 건 네. 그래서 몇 점 받았는지죠? 네, 점수는요 초시 때는 70점 후반대 나왔고요. 그 다음에 요번에 시험 봤을 때도 한 70점 초중반 정도 나왔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감관법. 자, 감관법은 뭐뭐 버리셨나요? 감정평가관계법규는 도시정비법, 건축법, 동산채권 및 담보에 관한 법률 요 세 파트는
아예 안 봤어요. 점수 어떻게 나오셨어요? 초시 때도 65점 나오고 요번에 시험 봤을 때도 한 65점 정도 나와요. 알겠습니다. 네,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팁, 버릴 건 버린다라는 거 얘기를 마무리 해보고요. 두 번째 팁이 어떤 서브 만들기. 어떻게 공부하신 건지 좀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? 일단은 저는 기본 강의 듣고 서브 만들고, 그리고 문제풀이는 제가 그냥 혼자 한번 풀어보고 끝내는 식으로 모든 과목을 거의 다 그렇게 했어요. 시간은 얼마나 걸리셨어요? 시간은 확실히 기본 강의를 듣고 서브를 만드니까 처음에 복습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. 예를 들어서 강의를 3시간 들으면은 서브 만들고 복습하는 데는 한 5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거든요. 그때는 좀 오래 걸리는데 그 다음 회독할 때는 오히려 서브가 있으니까 더 빨리 회독하는 부분도 있고, 그리고 처음에 서브를 만들어 놓으면서 제가 이제 쓰면서 공부를 하잖아요. 그때 익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. 남들은 뭐 목차나 용어 정도만 기억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뭐 그 안에 있는 내용들까지도 좀 많이 기억을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이게 서브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다들 좀 이거 하는 게 맞나?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. 네. 서브를 안 만드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사실 그런 점을 많이 지적을 해주세요. 그분들의 방법을 보면은 자주 회독하시더라고요. 저는 대신 3회독밖에 안 했거든요. 1차 시험 볼 때 3회독밖에 안 했는데 그 13번 보나 한 번 좀 시간을 많이 들여서 쓰고 그 2번 보나 시간적으로는 제가 생각하기엔 큰 차이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이제 11월쯤에 시작을 해서 2월 중순에 거의 다 끝낼 수가 있었습니다. 자, 그러면 조금만 더 과목별로 얘기해 볼게요. 회계는 서브 어떻게 만들어요? 회계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뭐 유형자산 안에 들어가도 문제의 유형별로 책이 나와 있거든요. 그러면 문제 유형에 맞게 풀이 순서를 적는 식으로 서브를 만들었어요. 그러니까 뭐 이론을 정리를 굳이 한다기보다는 풀이 순서만 알면 결국에 문제 들어가서도 푸는 법은 어렵지 않거든요. 그래서 풀이 순서를 위주로 서브를 좀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경제는 서브 어떻게 만들었어요? 이제 다른 과목 같은 경우에는 기본 강의를 듣자마자 거의 서브를 만들었는데 경제학은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. 너무 어려워서 그때 당시에는 서브를 바로 만들지는 못했어요. 그래서 아예 기본서를 다른 거를 한 권 사서 사실 기본 강의를 한 번 더 들었어요. 기본 강의를 한 번 더 듣고 기본서 한 번 사서 좀 읽어보니까 그때는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. 그때서야 이제 서브를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럼 경제는 서브 만들 때 문풀 중심으로 정리해요? 아니면 이론 중심으로 정리했어요? 문제풀이 식으로 정리를 하면은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이론 위주로 많이 정리를 했고, 좀 언제 봐도 다시 이해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정리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근데 방금 이론 위주로 서브를 만드셨다고 했잖아요. 네. 근데 이제 경제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이론 공부해놨더니 문제풀이 가서 문제 안 풀린다라는 거를 보통 많이 그 애로사항을 호소하시거든요. 그럼 이렇게 이론 정리용으로 서브 만들어 놓으면 문제풀이에서는 잘 풀리셨나요? 보통은 미시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산식이 많잖아요. 산식이 많고 뭐 미분, 간단한 미분으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 미분식 한번 써보고 그래프를 많이 그렸거든요. 그래프를 그리면 좀 이해가 잘 되다 보니까 바로 저는 적용이 잘 됐던 것 같아요. 미시 같은 경우에는. 네. 거시는요? 거시는 사실 솔직히 저도 이해가 잘 안 돼서요. 이해되는 부분만 이제 이론으로 정리하고요. 안 되는 부분은 그냥 정리도 안 했어요. 어차피 거시 많이 버렸으니까. 네, 어차피 버렸으니까요. 네, 알겠습니다. 그 다음에 민법 서브는 어떻게 만드셨어요? 민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문이랑 내용 그리고 판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조문은 완전히 버렸고요. 왜냐면 조문이 그렇게 시험 문제 잘 안 나오더라고요. 오히려 판례가 좀 많이 나와서. 근데 이제 판례랑 기출 문제를 좀 보시다 보면은 항상 틀리게 내는 문구가 정해져 있어요. 그 문구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한 줄로 딱 쓰면은 거의 다 정리가 되거든요. 뭐 예를 들어서 뭐 민법도 맨 처음에 하면 법원 나오잖아요. 법원 보면은 법률, 관습법, 조리예요. 이 세 개만 법원이거든요. 그럼 법률, 관습법, 조리만 쓰고 딱 이제 넘어가는. 그리고 그 안에 내용도 조금 간단하게만 시험에서 나올 부분만 딱 명확하게 좀 썼던 것 같아요. 그러면 얘기를 들어보면 민법 서브는 기본 강의 듣고 서브를 만든 게 아니라 기본 강의 듣고 기출 문제 풀면서 그걸로 서브를 만든 것 같은데요? 기본 강의를 듣고 만든 건 맞아요. 기본 강의를 듣고 기출을 보다 보니까 좀 고쳐야 될 부분이 있더라고요. 근데 이제 그거는 뭐 굳이 다시 쓰진 않고 그냥 이렇게 지우개로 쓱쓱쓱 지운 다음에 전 연필로만 다 만들었거든요. 지우개로 이렇게 쓱쓱쓱 지워서 그 부분만 이렇게 빨간 펜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서 다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이렇게 서브 만드셨다. 자, 점수는 어떻게 나오셨나요? 민법은 초시 때는 90점 나왔고요.
요번에 봤을 때는 92.5. 네, 알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으로 감관법 서버 어떻게 만드셨나요? 강간법은 사실 암기가 끝이잖아요. 암기가 끝이다 보니까 암기할 내용만 딱 정리를 해서 서브를 만들었는데 사실 강간법은 서브를 만들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긴 들어요. 어차피 암기할 내용만 네. 딱 암기하면 끝나니까. 끝나다 보니까 암기할 내용만 이제 정리를 해서 서브로 이제 만들었어요. 사실 저도 그랬는데 이렇게 모아 놓으면 또 편하잖아요. 네, 제 눈에 보기 굉장히 편합니다. 그냥 이렇게 몇 장 안 돼요. 딱 진짜 암기할 것만 모아 놓으면. 그렇게 저도 공부한 기억이 납니다. 자, 마지막 학원로는 서버 어떻게 만드셨어요? 학원로는 초시 때 이제 기본 강의를 봤는데 접근하기가 너무 쉽더라고요. 그래서 서브 안 만들었어요. 유일하게 서브 안 만든 과목이 학원론. 그럼 어떻게 공부했어요? 사실 기본 강의만 듣고 그 책을 그때는 눈으로 읽었죠. 이제 서브를 안 만들었으니까 눈으로 읽고 그냥 시험 보러 갔어요. 초시 때는 한 달 전에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. 이번에 시험 볼 때는 일주일 전에 했습니다. 뭐 한 달 전에 어차피 학원론만 하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. 그쵸. 예. 다른 거는 이제 계속 나가면서 학원론 이제 한 달 전에 살짝 가볍게 보는. 그러면 점수 몇 점 나오나요? 초시 때는 80점 음. 나오고요. 요번에 시험 봤을 때는 70점 나왔어요. 자, 그럼 이렇게 해서 과목별로 서브를 다 만들었어요. 서브를 가지고는 어떻게 공부합니까? 뭐 사실 서브가 만들어야겠다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. 제 입장에는 공부해야겠다에 가깝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1회독 때는 당연히 기본 강의를 듣고 서브를 만들고 2회독 할 때도 오히려 기본서를 봤거든요. 서브를 안 보고 기본서를 보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풀었어요. 그리고 이 서브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제가 정리한 거니까 좀 보기가 편하더라고요. 그래서 오히려 집에 가서 봤어요. 집에 가서 이제 자기 전에 조금만 봐도 거의 이해가 되니까 뭐 보는데 정말 오래 안 걸리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2회독까지는 기본서를 받고 3회독밖에 안 하긴 했지만 3회독부터는 이제 서브만 봤어요. 오히려 근데 그때는 정말 이제 펜은 안 쓰고 그냥 이제 눈으로 이렇게 읽으면서 아, 이런 내용이 있었지 이런 내용이 있었지 이렇게 해서 봤던 것 같고. 알겠습니다. 우리 1차 공부 방법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 쉬었다가 우리 실무 공부 방법 얘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